네, 지나온 일주일을 다시 돌아보고 정리해보고 다음 주까지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 리뷰와이고요. 와우넷 최세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도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요일별로 정리를 좀 부탁드려보죠. 예, 일단 뭐 크게 보면 월 초에는 이제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좀 악재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됐었고요. 일단 월 초에는 월요일, 화요일에 걸쳐서는 유럽 시장 쪽에 이제 경기 부분서부터 이제 악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독일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월요일서부터 작용을 했고, 프랑스에서도 이제 9월달 산업 생산이 이제 전월 대비해서 이렇게 안 좋아지는 현상들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무디스에서도 이제 미국의 재정 절벽이 올해 기한은 넘길 것이다 하는 문제들이 이제 제기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악재가 더욱더 강화되는 분위기가 보였고요. 일단 주 중반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그리스가 단기 국채를 발행에 성공했다 하는 이제 호재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호재가 지금 이번 주에서는 호재가 나타나더라도 그 시장에 반영되기보다는 조그마한 악재로서의 영향들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 중반에는 중국에서도 이제 공산당 전국대회가 이제 폐막되면서부터 새 지도부들이 이제 선출되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은 커졌는데 의외로 중국 시장 자체가 지금 상방향으로 잡지를 못하고 하방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호재 현상보다는 악재가 지금 많이 작용하고 있고, 주 후반 목요일과 오늘에 걸쳐서는 이제 미국도 이제 그동안 한 두 달을 거쳐서 좋아졌던 경기 지표들도 이제 서서히 악화되면서, 물론 하리케인의 영향들도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좋아졌던 경기 지표도 악화되고 재정 절벽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유럽 쪽도 특히 독일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확산되면서 시장은 이번 주에는 악재가 시장에서 굉장히 많았던 그러한 한 주 같습니다. 네, 11월 셋째 주에 이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또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좀 많이 팔았죠? 어떻습니까? 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팔았고 개인하고 기관들이 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이제 기관들이 좀 많이 샀던 것 같고요. 외국인들서부터 보면 월간 단위로 2개월 연속해서 지금 매도 중이고, 주간 단위로도 2주 연속해서 지금 11월 달 들어오고 이제 2주, 3주에 걸쳐서는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들하고 개인들은 2개월 연속해서 지금 매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간 단위로 보면 기관들이 이번 주에 들어서 이번 주 전까지는 이제 매도 플레이를 하다가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이제 매수 전환 중이고, 개인들은 2주 연속해서 매수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매도 속에 개인하고 기관들이 매수하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업종별로 보더라도 지금 개인들은 화학하고 건설, 금융 이 업종을 중심으로 이제 매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외국인들은 운수 장비를 집중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규모가 500억 이상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본다 그러면, 기관들은 전기전자, 통신, 서비스 업종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고 있다라고 보면 중복 업종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개인들도 사고 외국인 기관들이 주요 업종들이 있습니다만은 매도하는 쪽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 전기전자, 금융, 서비스업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수 관련 대형주 쪽으로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오늘도 그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지속적인 매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들도 보면 이제 전기전자나 통신 서비스업 좀 내수 관련 종목들 업종 쪽에서 이제 많이 샀던 지난주였습니다만은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는데 오히려 철강이나 운수장비, 건설에 이제 집중적으로 매도를 해서 이러한 현상들은 약간의 이제 변화는 나타납니다만은 큰 틀들은 아직 지수 관련 대형주 쪽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가 지금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현재 주가 위치 수준에서 고려해보면 다음 주의 시장 전망은 어떻게 나옵니까? 예, 일단 우리 코스피 시장을 보면 이제 월간 단위로 월봉이나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 월간 단위로도 이제 뭐 대부분의 우리가 지지선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붕괴되고 있고, 특히 월봉 단위로는 우리 시장 자체가 이제 어떤 삼각형 범위 내 패턴으로 보면 이제 뭐 일면 삼각형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저 삼각형의 범위를 이탈하는 시간서부터는 좀 큰 폭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일반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월봉 단위로도 이제 그동안 변동성이 좀 작아서 압축이 됐던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단위이고, 월봉 단위에는 상승보다는 오히려 지금 하락이 조금 더 큰 상황이고요. 주봉 단위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일간 단위로 200일 이동평균선과 연관이 되어 있는 40주 이동평균선을 보더라도 지수가 이제 주간 단위로도 보면 이제 40주 이동평균선 아래이고 대부분의 주 단위 이동평균선 아래로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지지선이라고 한다면 예전 우리가 12년도 초에 중반까지 이어졌던 이제 4월서부터 5월, 8월까지 이어졌던 그 저점 구간대가 하나 지지선으로 주간 단위로 남아있는 상태고, 저항선도 굉장히 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월간 주간 단위로 기술적 분석으로는 지금 상승보다 하방향의 가능성이 좀 커진 가운데, 일봉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 파동으로 본다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으로의 하락 A파가 아직까지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고 진행 중이고요. 특히 일봉상으로는 하락갭도 이제 지금 생기면서 엊그제 이제 하락갭 생기면서 9월달 생겼던 저점도 지금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그 하락갭 자체가 우리가 보면 저게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바로 윗단계가 저항 구간이고, 그 저항 구간들이 1800 단기 이평선까지 같이 해서 포함한다 그러면 1880 1910포인트는 또 오히려 또 강한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지금 중장기적으로 다 붕괴되는 이 시점에서 일봉상으로도 보면 지난 7월 정도 이제 우리가 지수가 하락하다가 상승했을 때 생겼던 첫 번째 갭, 두 번째 갭 정도의 지지 구간이라고 본다면 1차적으로 지금 1830에서 40포인트대 하나의 지지 구간이 있고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만약에 붕괴된다 그러면 1800선을 중심으로 해서 1780, 1800에 대한 지지 구간 하나 남아있고, 저항 구간은 오히려 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1930에서 1910선 사이에 저항 구간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표로도 보면 일단 우리 모든 이제 지지선들이 지금 붕괴되면서 변동성도 지금 서서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매도의 힘이 조금 이제 위축이 되다가 이번 주에서는 매도의 힘이 다시 강화돼서 하락 추세가 다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번 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좀 장기적인 흐름에 반영되는 20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가 이번 주에 이제 하향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서서히 상방향에서 대부분이 다 이제 하방향으로 전환이 돼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장도 굉장히 힘든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높고, 지금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좀, 우리가 지수는 지금 많이 빠졌지만 내부 지표로 보면 충분히 과매도 국면이 아니고 오히려 하락이 진행되는 초기 양상의 모습이라, 이 이후서부터는 이제 지지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 건가 하는 확인과, 만약에 진입을 하더라도 상승 전환이 됐다라고 판단이 될 때 여러분들이 좀 진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일단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상 범위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 예상을 보더라도 상승 가능 구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뭐 1930에서 40이니까 우리가 각종 기술적 분석으로의 저항선들이 내재되어 있는 그 수준밖에 변동성으로도 지금 진행할 수 없는 공간이고요. 만약에 하락 가능 공간인 또 1820과 1830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이제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상위의 지지 구간 범위 내까지는 다음 주에는 다 움직일 수 있고, 이것들이 저항과 지지 구간 움직임 정도가 다음 주에는 예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간 리뷰와의 와운의 최세일 전문가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